안녕하세요. 보잉고 통합과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잉고에 집중! 1등급의 맞춤. 보잉고에 집중된 수업으로 학생들을 1등급에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강사 양준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 석사를 마쳤고 현재 로고스학원과 분당 시대인재학원 그리고 목동 예섬학원에서 지구과학과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전공자로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 보잉고 통합과학 1등급을 달성을 한 보잉고 통합과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보잉고 통합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통합과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통합과학 단원 자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잉고에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계정 통합과학 특징 및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1학기 때는 이렇게 크게 3단원을 나갑니다. 그 3파트를 나가는데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네모칸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의 주기성이고요. 주기율표 같은 거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입니다. 화학결합 단원이고요. 화학 파트 2개. 그리고 중력장 내 운동,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 이렇게 2개. 그래서 화학과 물리 단원 이렇게 좀 골라놨는데 특히 통합과학 1의 이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전체, 1, 2학기 전체 물리 내용 중에 가장 어렵고 그래프나 계산 유형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 물리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해서 DNA, RN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추가를 해봤고 개정되면서 이 과학의 기초 단원이 들어왔는데 얘가 내신에서는 생각보다 복병처럼 갑자기 싹 등장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에서는 이런 애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통합과학 1은 사실 물리가 핵심입니다. 물리가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과학 물리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인 자연학화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단원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 얘는 고2 물리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고2 물리까지 넘나드는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생각보다 까다로운 화학 파트라고 해놨는데 원소의 주기성, 화학 결합이 내용 자체를 보면 크게 어렵게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제 나올 때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어떤 화합물을 본다기보다는 경우의 수틱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꽤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둘 중에 좀 더 경중을 따지자면 이 화학결합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교적 괜찮은 생명지구 파트라고 했는데요.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은데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좀 신경 쓰이는 단원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구과학은 빅뱅 우주론, 별의 진화 쪽 외울 것도 많고 내용도 좀 생소한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고 생명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DNA와 RNA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는 단원인데 여기가 좀 꽤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과학의 기초 단원. 사실 여기가 내용만 보면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교과서도 그렇고 내용이 이렇게 별게 없는데 내신에 나오다 보니까 내신 틱해지면서 굉장히 변별력이 강화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표준 단원이 새로운 변별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작년 1학기 기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상세한 암기를 요구하고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그냥 못 풀거나 그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의외의 복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통합과학 2는 2학기 내용인데요. 2학기 내용에서 어려운 부분은 산화환원, 산성과 염기성 및 중화반응. 사실 이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2 내용이 통합과학 2에서는 답니다. 화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행용학과 발전인데 얘는 앞단원 앞에 1학기보다는 좀 그래도 할만한 정도의 물리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딱히 이 내용이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화학이 제일 중요하고 이 화학이 더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이 통합과학 1의 화학은 얘랑 얘가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되었다. 어떤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통합과학 2는 이 화합물과 이 화합물이 또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더라. 또 화합물과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화학식 쓰는 것부터 해서 이 반응을 생각하고 새로운 어떤 화합물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나 이런 좀 숫자 계산 유형들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1학기에 비하면 쉬워진 물리 파트. 물리 파트는 전기 에너지 생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1학기 역학 파트에 비하면 일단 양이 많이 적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문제는 이거예요. 통합과학 2의 변별력은 화학 파트에서 나눠지게 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 산과 염기 그리고 중화 반응 여기입니다.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와 환원 이 단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중화 반응은 2학기 전체 내신을 그냥 좌우할 정도로 변별력을 그냥 해결해버리는 그런 만능 카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만 남은 생명지구 파트라고 했는데 2학기 통합과학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의 비중이 더더더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쉬워지고 그냥 암기 정도만 하면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통합과학 말고 보인고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보인고는 일단 이렇게 굉장히 공평하게 출제가 됩니다. 물화생지가 각각 객관식 6개, 서술형 1개 해서 28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순서도 항상 물리화학, 생명, 지구학 순서로 문제 1번부터 6번은 물리, 7번부터 12번은 화학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술형도 물화생지 순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내내 계속 이런 패턴으로 등장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의 기초 단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과학의 기초 단원을 가르치는 그 과목 선생님께 살짝 빠져나가고 과학 기초가 여기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나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등급 컷은 보통 90점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능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고르시오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퐁당퐁당 출제가 됐는데 중간고사는 조금 쉽게 나오고 기말고사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변별력 핵심이죠. 물리화학 파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통합과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리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고 고2 모의고사 그리고 EBS 교재 자료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EBS 개념 완성이 지금 부교재로 지정이 되었고 작년에는 EBS 수능 스타트였거든요. 올해는 EBS 개념 완성이 좀 부교재로 지정이 되면서 EBS 교재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전과는 다르게 계산 유형이 작년에 많이 빠졌어요. 계산 유형이 많이 빠져서 올해도 그런 기조를 이어갈지가 주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2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래프 해석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통합과학은 중화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보인고 작년 기출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학생들에게 배부한 자료입니다. 출제 경향 및 적중 사례라고 했는데 보면 이게 역학 물리 파트 문제인데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고 약간 좀 개념적 질문들로만 출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어떤 보인고
통합과학 물리파트의 특징이었습니다. 보시면 계산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뭐 속력을 구해라, 거리를 구해라, 시간을 구해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포 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비슷한 문제 다 다뤄봤었고, 여기서도 계산이 배제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개념적 질문을 물리 파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거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 화학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자수분의 전자수에서 약간 경우의 수틱하게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문제 하나가 이만큼을 읽어야지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기말고사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화학 파트에서 좀 고난도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다뤘었던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이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표에 숫자 계산하는,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고 여기 심지어 물질이 3개죠. 물질 3개를 섞어 놓은 거 몇 대 몇 대 몇인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확인하셨고, 그다음 비교적 평이한 생명과학 지구학 파트입니다. 보인고가 사실 지구학도 꽤 어렵게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일부 지역적 내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물리화학의 고난도 유형보다는 훨씬 괜찮았어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및 수업의 중요도인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나왔고 강조되지 않은 내용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수업이나 프린트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수업 때 이야기한 사소한 예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규산염 사면체는 당연히 나오는 유형 문제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보인고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스티로폼 볼을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이 실험을 해가지고 뭐 어떤 아웃풋을 도출하고 이런 게 이제 수행평가였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실험으로 하면은 이 비율이 달라져요. 이 규소산소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또 수행평가도 수행평가를 끝나지 않고 그걸 한 번 더 문제로 출제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얘는 이게 작년에 보인고에서 진행한 EBS 수능 스타트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보시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고 이 그래프만 살짝 바뀌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부기재 문항이 출제가 된다는 점, 반영이 된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직보 때 나눠준 자료인데 보통 화석이 문제 나오면은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을 써라. 뭐 개체수가 많고 뭐 이런 걸 쓰는 건데 보인고에서는 서술형으로 성캄브리아 시대에 왜 화석이 드물게 남아있냐 이걸 출제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직보 때 보인고 교과서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 왜 화석이 많이 없냐에 대한 워딩이 잘 없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쭉 쳐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고 가라. 이게 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봐야 됩니다. 교과서도 봐야 되고 부교재도 봐야 되고 다방면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험 대비하기가 어려운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과학에 없어요. 통합과학에 없는 내용이고 약간 고2 물리에서 나올 법한 내용인데 이것도 혹시 몰라서 대비를 해줬거든요. 근데 서술형에 나왔습니다. 서술형에 똑같죠? 이 네모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장 영역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문제로 다 다뤘습니다. 다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다 말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거 배운 적 있냐? 없대요. 교과서에도 없고 부교재에도 없고 통합과학 내용에 없는데 그냥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시도되는 융합형 문항인데요. 이 보인고 선생님들이 수능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지 새 개정 교과정 수능 체제의 또 모토가 융합형으로 뭘 내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잉고에서도 물화생지 중 두 개를 엮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1학기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였는데 2학기 때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구과학 내용이고요. 이거는 화학인데 둘 섞어서 출제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융합형 문항을 계속 시도를 할 수 있다. 올해도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심화 변형 문항과 극강의 지역성이 함께 공존하는 시험입니다. 고2 모의고사, EBS 수능 특강 자료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심화 변형 유형이고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 EBS 수특의 어떤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BS 수능 스타트나 EBS 개념 완성 같은 문제에 있는 걸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이런 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또 극강의 지역성도 가지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제 프린트를 꽤 자주 배부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대로 나온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학교 프린트 및 수업의 주기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 부교재 출제 비율이 좀 높았는데 2학기로 가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도 부교재 출제 비율이 꽤 높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장 영역처럼 시중교재에 없는 좀 세세한 개념들이 출제가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심화 탐구 개념이나 수업 때 언급하는 혹은 수행평가에서 진행했던 실험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죠. 시험 문항 유형 및 특징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고르세요 등의 수능형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정확한 개념 없이는 틀리기 쉬운 함정선지들도 중간중간에 들어있고, 가장 문제는 화학 파트가 작년 1년 동안 가장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특히 기말고사 때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심화 변형 문항이랑 내신형 문항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물리화학 고난도 문항을 풀 수 있는 실력도 겸비를 해야 되고, 내신형 문항에 대응하는 꼼꼼하고 완벽한 암기력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통합과학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프린트 필기 판서인데요. 학교 프린트 필기 판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구석구석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파악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전 대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화학 파트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서 그런 것들은 시간 계산을 해서 최대 2분 이내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빌드업 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고난도 화학 문제를 풀 수 없다. 밑에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서 어려운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빌드업 한다고 하죠. 빌드업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기본 유형부터 고난도 유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부터 보시면은 저는 어떤 특정 개념의 메인 아이디어를 먼저 쭉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빈 노트 같이 학생들에게 줍니다. 이걸 저는 셀프 개념 필기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적게 합니다. 쭉 스스로 적으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재구성해보는 스스로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런 개념을 재구성하는 걸 하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빈칸과 표 채우기 유형을 암기 형태로 제작을 해서 암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걸 진행을 해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노트와 암기 프린트로 개념을 꽉꽉꽉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적용하고 실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 단원당 한 200문제 이상의 문항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고, 여기에 더해서 보잉고에 특화된 자료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인고 맞춤 고난도 봉투 모의고사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4회에서 5회분 정도로 시험 전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보인고 시험이랑 똑같이 출제를 합니다. 물화생지 객관식 6개, 서술형 하나, 순서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직보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하루 전에 어떤 걸 보고 듣고 풀고 갔는지가 내신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그 작은 디테일들, 까먹기 쉬운 그런 것들을 하루 전에 얼만큼 많이 채우고 갔냐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직보 자료를 이렇게 4가지로 만들어요. 4가지로 만들어서 얘는 교과서 정리, 얘는 기출, 학교 기출 정리, 모의고사 정리, 서술형 문항 정리, 이렇게 4개 시리즈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시험 하루 전날 직보 때 최대한 많은 양의 내용을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험이 끝나면 끝이 아니죠. 시험이 끝나면 복기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험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제공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고, 이 오른쪽이 얘를 우리가 언제 풀었는지, 어떤 자료를 보면 되는지를 제가 옆에 놓고 이렇게 약간 커멘트도 달고 난이도도 제가 한번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총평까지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제공을 하고 작년 대비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고 올해는 어디서 좀 많이 내는 것 같고 이런 좀 변화 포인트들을 좀 짚어서 한 번 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기말고사는 이렇게 대비를 해보자, 이런 식의 방향성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 시험마다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내신이다 보니까 학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 관리는 이렇게 수업 안에서, 수업 밖에서, 그리고 클리닉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업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주간 테스트, 암기 테스트,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려운 단어, 뭐 중력이나 운동량 같은 게 나올 때는 당일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가지고 당일에 배운 내용을 잘 습득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자, 카톡, 인스타 DM 같은 걸 통해서 상시 질의응답 역시 받고 있고요. 학부모 피드백 문자 매주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행평가 관리도 꼼꼼하게 해서 여기서 감점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도 이제 개강을 하면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클리닉 진행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 잘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암기 테스트, 이전 수업 시간에 진행된 내용 기반으로 핵심만 뽑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주간 테스트는 매주 진행되는 수업 내용에 대한 주간 테스트인데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서술형까지 포함해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고요. 기출 변형과 신유형 문항들로 구성해서 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안내 문자 발송은 수업 내용, 과제물, 학생 성적 관련 내용, 과제물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안내 문자를 발송드리는데, 과제물이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은 추가 문자 발송도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발송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어떤 뭐 점수만 딱딱딱 보내는 형태로 제공을 했었는데 딱히 뭐랄까요,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딱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점수만 딱딱딱딱딱 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그램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학생 이름 그리고 학생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저희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릴 텐데, 저걸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주차별로 평균 점수가 어떻게 흘러왔고 학생 점수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형이 됐는지,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나 성취도 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그래프 자료랑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해서 진짜 휴대폰에서 성적표를 바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에 pressgram.kr 들어가서 이름이랑 확인 코드, 제가 지금 예시 데이터를 넣어놨거든요. 이걸 딱 해서 접속을 해보시면 학생 성적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는구나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반적인 학생의 성적 흐름이나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 이런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별로 1대1 상담을 1회 이상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진행 예정입니다. 당연히 뭐 테스트 점수 같은 것들 언급을 당연히 할 거고요. 뭐가 어려운지 어떤 걸 채워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 제 질문을 하고 있고, 상담 주제는 통합과학뿐 아니라 결국엔 대학 진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지 타과목 성적이라든지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대학 진학까지 폭넓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강 후에 모든 학생과 1대1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주 현장 클리닉 진행합니다. 현장 클리닉은 정해진 시간, 수업 전후가 되어도 되고요. 따로 정한 시간 투표를 해서 그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암기 테스트나 주간 테스트 점수 미달자는 필수 참석 대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반드시 클리닉에 참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인고 1 통합과학 제 수업은 3월 8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개강되고요. 수업 관련 문의는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학원으로 직접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